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고급 레스토랑 입구. 한 노부인이 젊은 여성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계약, 그 계약만.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여성은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직원분,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안 돼. 수진아. 노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한 달 전 그녀가 혼자가 된 날,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45 박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어머니. 73세 박영희 씨는 이틀 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최민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전화에서야 연결됩니다. 여보, 엄마가 위험하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항 안내 방송 소리입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그때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표님, 탑승 시작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금 공항이야. 칠순 여행 말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한 건데 취소하면 돈 아까워. 어머니, 그래도 내 아버지 계시잖아.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까. 어머니,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는 못 가. 일주일 있다 올게. 전화가 끊어집니다. 수지는 멍하니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엄마, 엄마. 눈물이 쏟아집니다. 새벽 6시, 수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참 만에 받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정말? 민호의 목소리가 잠깐 놀란 듯합니다. 지금 어디야? 출국 전날 밤 호텔에서 잤어. 아침 일찍 비행기라서. 배경으로 샤워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들어와? 일주일 있다 간다니까.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러. 전화가 또 끊어집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립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합니다. 새벽 6시의 고요함 속에서 수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순간, 남편은 호텔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텅 빈 병원 복도에서 혼자, 완전히 혼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박수진은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입니다. 어머니 박영희의 영정 사진만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조물록을 펼쳐봅니다.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15명. 그런데 찾는 이름들이 없습니다. 최민호, 김순자, 시동생 최민수, 시동생 부인 이지혜. 시댁 식구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18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요. 수지는 조물록을 덮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입니다. 민호의 회사용 핸드폰. 출국 전 두고 간 핸드폰입니다. 민호는 개인 폰만 들고 나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입니다. 사진이 보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수영복 입은 시댁 식구들. 날씨 최고네요.
물 진짜 맑아요 키읔키읔. 엄마 칠순 축하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각. 그들은 바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득 3주 전 일이 떠오릅니다. 시댁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초기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민호야, 동생 좀 도와줘라. 순자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수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수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 1,500.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며칠 전에 민수 동생한테는 그건 가족 일이고 친정에서 알아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동생 사업자금 5천만 원은 즉시 지원. 장모님 수술비 1,500만 원은 거절. 결국 친정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밤 9시 수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마, 시동생은 5천만 원 받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18년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예쁜 게 전부냐?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가난한 집 애가 우리 집 와서 호강만 하네.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순간 시댁 식구 중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조의금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빈 조문록을 다시 펼쳐봅니다. 시댁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는 조문록. 천천히 덮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김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집으로 와. 돌아왔다. 저녁 5시 50분. 수지는 시댁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무뚝뚝합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호, 시동생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팔뚝에도 선명한 선텐 자국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바닷가에서 실컷 놀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행 정말 좋았어. 순자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거 봐. 첫째 날 리조트야. 에메랄드빛 바다 수영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가족들.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진 좀 봐. 화면에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나타납니다. 테이블 위에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자입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 하영이? 민호 회사 직원이야. 순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하영이가 여행 예약 다 해줬거든. 리조트도 투어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공항에서 들렸던 그 젊은 여자 목소리. 대표님, 탑승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영이었구나. 하영이 정말 센스 있어. 칠순 케이크도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 순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큰 케이크 앞에서 순자, 하영, 민호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직원 뒀어. 수지는 주먹을 줍니다. 무릎 위에 놓은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나저나 수진아, 장례는 잘 치렀어? 순자가 수진을 봅니다.
마치 동네 마트 다녀왔냐고 묻는 투입니다. 네. 조의금은 받았지? 우리가 100만 원 보냈잖아.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까 충분했을 거야. 우리가 못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었잖아. 민호가 거들어줍니다. 칠순 여행은 한 달 전에 예약한 거니까. 시동생 부인이 말합니다. 형수님도 젊고 예쁘니까 재혼은 쉽겠네요. 빈정거리는 투입니다. 그러게. 동안이라 30대로 보이니까. 근데 애를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순자의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수진아, 저녁 차려. 순자가 명령합니다. 네. 수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엔 유럽도 가볼까? 좋아요, 어머니. 수지는 도마 위에 채소를 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도마 위에 뚝 떨어집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수진님 맞으십니까? 정태석 변호사입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님 박영희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오후 2시 수지는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정태석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 전부터 저와 상담하셨습니다. 이게 유언장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나 박영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가 죽으면 내 딸 박수진에게 다음을 남긴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건물 일체를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태석이 건물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25년 전에 구입하신 건물입니다. 현재 시세로는 600억 원 정도 됩니다. 600억?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료 수입이 약 6억 원씩 들어옵니다. 정태석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박영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님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시는 모습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스스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님, 남편분 회사가 이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7층에 JK 마케팅이라는 회사. 남편분 회사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부터 임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럼 남편이 낸 임대료가 네, 어머님께 간 겁니다. 물론 남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건물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기셨거든요. 정태석이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즉 따님께서 원하시면 계약 갱신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따님이 선택할 차례라고요. 정태석이 하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따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봉투에 수진아라고 어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10년 동안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준비했단다. 25년 전에 산 작은 건물. 그게 이제 너의 힘이 될 거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고개 숙이지 말고
아이가 없어도 넌 소중하다.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수진아.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휴지, 동전, 그리고 뭔가 종이 같은 것.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투숙일 11월 5일. 체크아웃 11월 7일. 객실 디럭스 더블룸. 인원 2인. 금액 75만 원. 11월 5일.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출장 갔던 날이었습니다. 부산 출장 이틀간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날. 그런데 영수증은 서울 호텔. 그것도 이틀치.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영.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건물주로서 직접 확인하기로요. 오후 2시. 수지는 강남역 테헤란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회색 빌딩. 저게 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JK 마케팅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사장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정장 차림. 하영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영이 몸을 숙여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하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하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와서.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잖아. 조심해야지. 민호가 하영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년이면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드디어 아들 낳는 거죠? 하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초음파에서 아들이라고 했잖아.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렌즈를 들이밀었습니다. 찰칵. 포옹하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민호와 하영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 내년이면 이혼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은 임신 7개월. 아들이라고.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다 봤어요. 18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출장 호텔 영수증, 불륜 사진, 임신 7개월, 그리고 무엇보다 600억짜리 건물.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건물주였다. 수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변호사 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지는 계약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3개월 전 통보 조항 찾았습니다. 그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통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저녁 7시.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호텔 영수증과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시동생 부부,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회사 말이야.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네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3억 정도.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든지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든지 그럼 내가 어떻게든 알아봐야지. 수지는 민호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여보, 회사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회사 일이니까. 수진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어.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정리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이혼 말이야. 수진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을 건 없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인데 이게 왜? 제 건물이에요. 테헤란로 그 건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가 몇 층에 있죠? 7층이죠?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8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임대료 낸 거예요. 뭐라고? 순자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박수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세가 600억 원이래요. 매달 임대료가 6억 원씩 들어오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애가 호강한다고 하셨죠? 당신들이 제 건물에서 호강했어요. 순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 보내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3개월 후면 회사는 건물에서 나가야 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할 때 할 거예요. 당신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11월 5일. 여보, 출장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로 순자의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오전, 민호의 회사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이하영입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만나죠. 다음 날 오후 3시, 수진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긴 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하영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가 제법 볼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하영이 말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언니, 오해를 풀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포옹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동료예요? 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호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1월 5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출장 호텔이죠?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알았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네, 맞아요. 저희는 사귀고 있어요. 3년 전부터요. 하영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 임신 7개월이에요. 민호 씨 아이예요.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아들이에요. 초음파에서 확인했어요. 하영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혼해 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드디어 손자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화면에 서류 사진이 보였습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영 씨, 네. 테헤랄로 그 건물, 누구 건지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제 건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세가 600억 원이에요. 매달 임대료 6억 원씩 들어오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면 회사는 건물에서 나가요. 집도 제 명의고요. 이혼은 제가 원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임신 7개월이라고요? 축하해요. 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는 법적으로 제 남편이에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정태석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수지는 법정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정태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이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맞은편에 민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하영도 보였습니다. 만삭의 배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50대 여성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호텔 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제3자의 임신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정태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네, 제가 바라던 거예요.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8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수진이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사세요. 손주도 보시고요.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거 통보가 나가자 거래처가 빠지고
직원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건물에서 퇴거한 후 새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아들을 낳았지만 민호를 떠났습니다.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저녁, 수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편하게 살아라. 네, 아빠.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발견한 순자가 다가와 갑자기 수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건물 계약 좀 다시 해줘. 민호가 다시 사업할 수 있게. 안 됩니다.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제발. 민호가 죽고 싶다고 해. 예쁜 게 전부라며? 가난한 집 애가 호강한다며?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600억 건물주였는데요. 당신들이 제 건물에서 호강했죠.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직원분,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직원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딸.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